안녕하십니까. 미션 만파서블의 4남매 어멈 두남매 어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일단 저희가 뭐 하는 채널인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사실 모든 유튜브 채널이 그렇잖아요. 공감하고 소통하고 싶은 채널이에요. 그럼 뭘 가지고 공감하고 소통할 것이냐. 먼저 저희가 이제 만나는 곳이 어디죠? 통번역 대학원입니다. 네, 통번역 대학원에서 동시통역 공부를 하다가 둘이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죠. 네, 맞습니다. 보통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엄마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 워킹맘 아니면 전업맘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프리랜서 엄마들로 그 사이에 좀 애매하게 껴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엄마의 삶에 대한 모습에 대한 그런 수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채널까지 개설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요새 사실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가 많아요. 요새 엄마들이라고 해서 예전 엄마들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도 붙이고 싶어요. 우리는 스터딩 맘이다. 스터딩 맘으로서 만났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스터딩 맘이다. 맞아요. 지금 매일매일 하고 계신 루틴 있으신가요?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하신 툭 들어오시네요. 아, 사실 저희가 졸업 시험이 끝난 지 이제 석 달 됐죠? 그쵸. 석 달 동안 저는 펑펑 놀았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제가 임신, 출산, 육아 전문가로서 저는 이 3개월간의 기간을 해상 기간이라고 봐요. 이게 30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애 낳고 30일 정도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기간 한 100일 정도를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4월이 됐고 네, 많이 맞습니다. 맞아서 이렇게 채널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굉장히 놀란 게 있는데요. 이 사남매 어머님께서는 데일리 루틴으로 항상 그 쉐도잉 하신다고. 네, 쉐도잉하고 녹음한 거 꼭 들어야 되고 듣고 또 암기도 하고 있습니다. 암기하고 있고 이게 시험이 끝났는데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저는 이 결정을 자기와의 약속으로 삼고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그 챌린지가 지금 12월부터 했거든요. 졸업시험 끝나고 나서 일주일 지나지 않아서 했고 여태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보통의 의지로는 안 되는 건데 우리가 통역대학원을 어떻게 입학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도끼 있는 엄마들이 아닙니다. 입시 과정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그 영어에 한이 맺혀서 제가 원래 전직 아나운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 쓸 일만 있었지 영어는 한평생 영이 없었는데 이제 임신 출산을 하면서 영어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네 아주머니들 이제 회화 스터디 모임에 들어가서 Hi, hello, how are you? 이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정말 태초부터 시작을 네. 하시네요. 그래서 통번역까지. 저는 사실 많은 통번역 대학원생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입학하고 나서 이제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알고 보니 입학을 해보니 저는 독해만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로망이 있었냐면 엄마들은 다 비슷해요. 제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모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주차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차 대기 공간 안에서 어떤 엄마가 아이한테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뭔가가 왔어요. 그때 그 부름을 받은 거죠. 영어의 부름을 받고 그때 저한테 되게 강렬했던 순간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 이게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한국말을 이렇게 능숙하게 하는데 영어도 하고 싶다는 욕심이 그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로망이 이렇게 싹 터서 통번역 대학원을 가게 됐고 이제 또 잘 맞춰서 이 자리에서 맞아요.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근데 두 분은 석사가 또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예술학 미학 석사 논문을 써서 이제 부산대에서 석사를 하나 했고 대단하시네요. 저는 법학에서 세부 전공은 행정법을 전공을 했고 논문을 써서 법학 석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이남매 어멈이 석사가 있는지 사실 몰랐어요. 아시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미학 석사가 진짜 드물거든요. 맞아요. 그 예술 철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술 철학. 철학 공부를 많이 했죠. 근데 이게 다녀보니까 사실 논문 쓰는 것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저는 논문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뇌로 낳는 애다. 맞아. 진짜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그 일반 대학원은 일주일에 3번 정도만 가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만든 통번역 대학원은 사실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정말 악명 높은 곳입니다. 어떻죠? 맞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서 설명을 또 굳이 드려볼게요. 일단 일반 대학원과 통번역 대학원은 출석 일수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일단 통번역 대학원은 고등학교라고 불릴 만큼 일단 주 5일 수업이 가득 차 있어요. 공강 시간에는 스터디가 들어가요. 그럼 맞아요. 일단 주 5일을 무조건 가야지 출석 일수를 채울 수 있고 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 5일만 갑니까? 아, 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휴일이 없어요. 365일 갔던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저희 둘은 이제 아이들도 있다 보니까 최대한 집중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항상 공부하던 메이트였잖아요. 모닝 미라클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내다 보니까 새벽 시간 아니고서는 이 과정을 따라잡을 수가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저는 사실 통번역 대학원을 시작하면서 이런 각오가 있었어요. 1등 하겠다. 뭐 우수한 성적을 내겠다가 아니라 결시와 결석을 하지 말자가 제 개인의 목표였거든요. 육아를 하면서 통번역 트랙, 투 트랙을 간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 맞아요. 네. 진짜 어려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평범해 보여도 정말 독종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웃고는 있지만 가다. 입학했을 때 엄마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저 혼자만 이제 두남매의 엄마로서 독하게 입학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하필 같은 반이었어요. 이 4남매 어머니랑. 맞아요. 그래서 4남매를 키운다 해서 바로 형님 형님 좋네요. 형님 듣기 좋네요. 사실 50명이 정원이에요. 한영과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50명이 정원인데 저는 단언컨대 나는 고령 최고령자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위에 한두 분 더 계셔서 굉장히 맞아요. 심적으로 위안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아이가 있다는 거를 사실 처음에는 숨겼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소수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 소수자가 맞았고 그 소수자끼리 이렇게 또 채널을 열게 됐네요. 네,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은 어땠어요? 첫인상. 저는 강렬했던 순간이 있어요. 50명이 처음에 모르는 집단에 가면 다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정말 저희 강당이 지하 강당이 굉장히 넓어요. 서울에다가. 근데 정말 벚꽃같이 하얗게 있는 친구가 앉아 있었어요. 정말 새초롬이 앉아 있는데 가뜩이나 살이 쪄가지고. 예전에는 말라졌고 이제 곧 말라질 예정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부잣집 맏며느리구나라는 왜냐면 제가 결혼을 했고 기혼자니까 제가 보는 뷰가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귀한 집 며느리 같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잘 먹게 생겼던 얘기죠. 실제로 잘 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반했던 두 번째 순간이 이제 저희가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사실 통번역 대학원 다니면서 밥을 먹은 횟수가 정말 10회가 안 돼요. 맞아요. 너무 막 거의 한 700여 일을 통번역 대학원에 다 투자를 했는데 열흘이 안 되는데 어느 날 소정이랑 밥을 먹게 됐는데 돈가스를 시켰어요. 근데 제가 잘 먹기로 자타공인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쵸. 근데 제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건 무슨 남성들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속도가 맞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같은 류구나. 그리고 저희가 보시다시피 좀 덩치가 있어요. 저는 이제 키가 큰 키가 큰 친구들을 좋아해요. 왜냐면 맞아요. 눈높이가 맞는 친구들이 잘 없거든요. 저희가 앉아서 진행해서 그런데 사실 저희 둘 다 일어나기 거의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순간 결혼식을 간 적이 있어요. 동기 결혼식을 갔는데 호텔 결혼식이었어요. 근데 스테이크가 나오고 아스파라거스가 나오는데 이 친구가 칼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아스파라거스를 어떻게 먹느냐? 그냥 찍어서 한 입에 먹더라고요. 그렇게 잊지 못할 강렬했던 순간 세 가지. 세 가지나 꼽아주는데 저는 언니 하면 딱 기억나는 게 항상 수업 시간에 이 친정집에서 애 데려가라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나가는 그 항상 모습이 괜히 부어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게 진짜 대단. 근데 사실 힘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는 엄마들만이 알 수 있는, 엄마들만 느낄 수 있는 공감대인데 통역 대학원만 하는 것도 힘든데 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집에 가면 끝이 아니다라는 거를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음으로 양으로 알게 모르게 무건의 응원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맞아요. 제가 막 애들 소풍이 꼭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도시락 싸고 통대를 와서 이렇게 다크서클이 내려온 채로 이렇게 가면 언니도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어요. 왜냐면 소풍 시즌이 비슷해요. 다 도시락 싸서 왔대. 근데 나는 문어 도시락을 쌌다. 너무 멀쩡히. 아니 제가 대충 유부초밥 해가지고 보냈다 하니까 언니가 캐릭터 도시락 해줘야 된다. 언니 기억나세요? 네네. 정말 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문어 도시락을 한번 해줬었어요. 저 그렇게 막 예쁘게 하는. 그러니까 사실 통역대학원을 다니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사실 자기 개발.
맞아요. 뭐 육아만 하기에도 4남매 엄마의 삶은 진짜 너무 빡세잖아요. 그런데 통대까지 오셨다고 하니. 맞습니다. 근데 분명 저희 같은 엄마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엄마의 삶도 함께 성장해야 된다. 이런 콘텐츠를 주제로 좀 전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다 다뤄보고 싶거든요. 뭐 뷰티, 라이프 스타일, 커리어, 교육, 뭐 육아 다 할 것 없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사실 개인적인 사심과 욕심을 채우는 채널이기도 하죠. 언니 혹시 그리고 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저도 이 공감대와 결이 맞아서 같은 채널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만, 나의 삶만을 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10세 미만의 삶도 책임을 져야 되고 3, 40대의 삶도 살고 있고 우리 부모님의 세대까지도 맞아요.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우리가 이게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대를 다룰 수 있는 아이템과 이슈와 또 그런 공감대 어떤 주제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뭐 다뤄보고 싶으세요? 일단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 어떨까요? 전 좋아요. 이게 지금 어차피 지금 이 채널을 누가 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감도 안 잡히는데 네. 지금 뭐 광고가 있겠어요, 협찬이 있겠어요. 그럼 자기 물건 중에서 이게 이제 진심 어멈템, 진심이거든요. 어멈템 세 가지씩? 세 가지씩 응. 한번 있습니다. 가져와 봅시다. 자신 있습니다. 뭐 몇 가지라도 가져와. 알겠습니다. 세 가지로 추려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좋을 것 가져오도록 같아요. 하겠습니다. 그래도 각오 한마디씩 해주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끈기와 지속성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아닌가. 지금 누구도 30초 이상의 영상을 못 본다고 해요. 그 말은 뭐 디지털에서든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게 꾸준함, 이게 집중, 이게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덕목인데 우리 그래서 꾸준히 한번 해봅시다라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좋아요. 드리고 싶어요. 네, 꾸준히 하고 또 가정과 본인의 성장을 어떻게 잘 맞춰갈 수 있는지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위로도 되고 공감도 되고 응원도 되는 채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드릴까요? 미션 만파서블의 4남매 어멈 두남매 어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